자, 네. 어제 우리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역시 네. 빠졌네요. 괜찮은 것보다 이제 추세가 한번 이탈하게 되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무슨 의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기 추세는 깨져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 변화를 해야, 그러니까 변화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어차피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추세가 진행되다가 추세가 한번 깨졌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돌리려는 한 변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본격적인 또 다른 하방 추세나 다른 추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냥 에휴 뭐 금리 때문에 큰일 났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미국 시장에 녹여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 FOMC를 통해서 나온 것도 그겁니다. 연준은 더 잘 알고 저희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이제 4%대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로로 보게 되면 터미널 레이트로 한 5% 이상은 거의 이제 다 왔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뭐 일단 5%대 안쪽에서 더 올릴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으로는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물가가 내년 가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움직인다. 이제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물가를 너무 또 안일하게 예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들 지금 피크아웃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변수도 아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게 되면 솔직히 다 온 겁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좀 늦게 반응할까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네. 미국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썼으면 지금 다 신고가예요. 이쪽은. 그렇죠. 네.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그러면 왜 그쪽이 신고가일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 거기서 이게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기저에 깔려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 5%대가 끝일까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들이 다 남아 있는 거고. 근데 5%대를 넘어간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또 금리 더 베이비 스텝이라도 계속 올려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5bp도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75만 계속 하다가 50으로 들어간다. 우와, 요거제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달까? 아니면 뭐 지금 이제 12월 달 가면 점도표 나오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대로 유지를 할까라고 하는 반응들이 미국에 남아 있다는 거. 이게 어떤 불안감에 그대로 나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저가 매수도 들어와요. 그래도 어제 낙폭 컸다가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보니까 상당히 심했더라고요. 요즘 변동성을 사랑해야 트레이더가 됐죠. 진짜 요즘 같은 액티브한 시장은 참 네, 참 사람의 심장을 네. 쫄깃쫄깃. 이게 좋아서 쫄깃쫄깃하는 게 아니죠. 네. 네. 아주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젤리 같은 시장이네요. 쫄깃.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9.10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라인들이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그때 CPI 발표되고 팍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 중간적인 라인 보게 되면 지금 각대 한 만일 이제 깨 말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만 안 깨라고 확 돌렸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또 만 테스트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벤트가 더 많죠. 오늘 고용지표도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내용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또 10일 가게 되면은 또 CPI 발표. 거기다가 또 그전에 8일이 중간선거가 있죠. 네. 8일 중간선거, 10일 CPI, 그 다음에 15일 G20. 쫙 해서 11월 다 갔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시간 참 이렇게 빨라요.
네. 그 우리 올해 그 뭡니까? 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시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네요. 1년이 그냥 뭐 지나갔다가 아니라 거의 탈탈 털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20년이다 보니까 2022, 참 되게 이름은 멋있거든요. 2자가 벌써 이 많이 들어간 날 이제 많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상황 쪽에서 이 일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또 좋게 해석할 수만 없는 상황들도 꽉 차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스닥 만선이 지켜지겠느냐? 만선이 어디냐면요. 지금 월봉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게 무너지면 진짜 답이 없는데요. 이거 이탈되게 되면은 좀 많은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탈해도 월봉이다 보니까 이탈해도 이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데 이탈해서 나오는 자리랑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서 나오는 자리랑 이 뉘앙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두 달 남은 상황 쪽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와, 어제 보고 참 강해요. 네, 어제 제가 드린 얘기가 요저하지 않습니까? 2300에서 혹시나 뭐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2300 지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데 어제 시작이 2299인가로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94 정도까지 가다가 그냥 확 돌리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고, 오늘은 양봉 대표는 잘렸지만, 네. 잘리긴. 네. 채팅창에도 있는데. 뭘, 거기서 딱 감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예. 자꾸 저 양봉 대표 놀린다고 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욕하더라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제 열일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양봉 만들었으니까. 네. 됐어요. 어제 일은 잘했어.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와서 또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 한국 시장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그냥 외국인들이 사니까 라고 하는 변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사느냐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지난 그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홍콩에서 나왔던 이제 자금들이 그러니까 MSCI 지수 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자금들이 빠져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보면 뭐 금액상으로 봤었을 때도 몇 조 달러 정도에서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지금 계산하게 되면 한국 시총만큼 안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원래 신흥국 쪽에서는 중국이 제일 한 30% 가까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비중에서 이게 줄어들고 이게 어디로 가? 그러면 신흥국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인도 그리고 한국. 솔직히 나머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조금씩 더 연결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거를 줄이고 이걸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들어오는 성격이 있죠. 근데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얼만큼 우리가 얼마 사겠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네들 계산하에 사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저평가된 종목 뭘까? 시총 120위 정도 되는 그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거 살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딱 시총. 네. 1위에서 5위 상태에서 이거 뭐 하는 회사야? 몰라. 네. I don't know. Just buy it. 이거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I like it. 이거 하시려고 I 그러죠. like that sound. Buy. 무조건 buy. 네. 그러니까 그 buy는 buy인데 원에서 5 안에 있는 종목들만 사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뭐 하는 종목이야 몰라. 그냥 사놔. 한국 쪽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한계는 거기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인덱스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한국 시장이 싼데 그럼 싼 시장에서 뭔가 내가
이 시장에서 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싼 종목들을 더 노리겠죠. 그러면은 약간 찾아다니면서 매매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15일, 20일 사면서 거기서 이 정도 샀다 그러면 주가가 확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로 들어오는 자금은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꾹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딱 그칩니다. 여기 우리 다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뭐 견조하게 가다가도 다 샀는데 끝 그러면은 외국인 안 들어오네 그러면은 그거만 노리고 있던 또 반대 세력들이 있죠.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들이 외국인들이 사니까 한국 시장은 다시 지금부터 해서 2,400, 2,600 고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인덱스도 또 분위기를 봅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만선이 깨졌다. 오늘도 사라기보다는 잠깐만 오늘은 그동안에 한 2천억 샀던 거 오늘 잠깐 대기. 그러면 미국 시장이 또 흔들렸는데 인덱스가 안 들어온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변화를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이 강하다. 그래서 2,300 이상에서 더 할 거야라고 베팅하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종목 뭐 아니면 그 섹터만 압축 딱 해서 나머지 현금 갖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주식은. 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섹터 쪽에서 먼저 이거는 참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네요. 그러게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했나 싶은데 며칠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네옴시티 관련주는 솔직히 그렇게 큰 자금이다 보니까 진짜 계약을 체결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한미글로벌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저는 느끼는 제일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이거를 대응해서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주가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잘 올랐네요. 네. 예전에 되게 쌌거든요. 와, 저거 갖고 있으면 있어볼만 하네. 근데 그때 못 갖고 있었던 또 대표적인 이유는 좀 올라가다가 그냥 정리하고 밖에 못 봤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요. 네. 근데 이게 물론 해외 쪽에 강점이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PM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는 뭐 괜찮을까? 부동산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괜찮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거기다 이번에 계약한 걸 보게 되면 이 금액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조 달러. 그 중에 취하는 수수료 2%에서 4%. 그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다 들어와서 실적이 얼마나 잡히는지 몰라도 스토리는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그러면 이렇게 올랐는데 저 10만 원 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밀리면 또 자리 나오면 추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는 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가진 분들의 영역이다. 네. 얼마만큼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전에 100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한 뭐 몇십 주 안 남았다. 요거는 그렇게 큰 부담 없으면은 한번 성과가 난업치다 보니까 갖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물론 많이 오른 거는 당연히 출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하 엔지니어링, 네, 쫓아가고 있고요. 뭐 유신, 네, 이렇게 가고 있고요. 히림, 네.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이번에 원팀으로 꾸려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한미글로벌이 근데 전혀 비슷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진화된 업체예요. 근데 우리 감리하고 있지, 뭐 종합 설계하고 있지, 우리도 뭔가 다 매출 비중 보게 되면 한국 국내 매출 비중이 8, 90%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다 뒤져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타는 거죠. 혹시나 그러면은 한미글로벌에 가서 그렇게 큰 사업비 나오는데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대감이죠. 근데 기대감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뭐 이번에 원팀 가서 성과 보고 우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성담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수준은 없어요. 만약에 뭐 결과가 없어요.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지금 보면은 성신양회, 네,
이것도 가거든요. 관련주래요. 네,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근데 정말 이쪽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정말로 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실제로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연결이 되는 그냥 대장주를 해라. 보통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지금 나온 건 한미글로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가서 혹시나 뭐 그렇게 사업비가 큰데 뭘 성신영회 같은 경우는 시멘트 업체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시멘트 업체로 뭔가를 사업을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시멘트 만들어서 중동까지 보낼 때 배로 갈 수 있나요? 다 굳어버립니다. 시멘트 굳어서 못 씁니다. 그 근처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척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는데도 시간 걸리죠. 그 뭐 원팀에서도 제외됐다면서요? 저 세 회사는. 안 들어갑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갔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좀 강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뭘 하겠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과 안 나오게 되면 이것도 바로 또 흔들린다. 그러니까는 우리 요것도 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건설기계 쪽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서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실적 잘 발표하고 그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모르겠다. 그냥 저는 대창단조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똘똘한 회사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낫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럼 지금이라도 사염? 네. 뭐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회장님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그래서 관심은 이때 이런 극점의 자리에서 사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네. 차라리 기대를 하게 되면 저는 그쪽이 더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게 언제가 고점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지점. 네, 고점의 지점은 그거겠죠.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 방문하고 그냥 뉴스 안녕하세요.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잘 한국에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빠이 이렇게 딱 이손짓 나올 때 제가 보기엔 근데 아무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거기가 고점 같습니다. 네. 그거는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피팅 밸브입니다. 피팅 밸브 이쪽에는 거의 지금 대표적인 게 성광밴드라고 보게 되면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쪽도 네옴시티 쪽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많이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요즘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미국의 플랜트 업체 탱커선, PC선 이쪽은 잘 보자. 왜냐면 LNG 어차피 여기서 유럽으로 갈 거를 다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LNG 운반 운임이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올라간다. 이게 투자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시추업체 같은 경우는 트랜스오션. 제 계좌의 수익률이 70몇 % 찍혀 있습니다. 오.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근데 요만큼 샀습니다. 요만큼. 달러가 무서워서.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올해 세게 배팅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때 또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게 스콜피온 킹스 이런 것들 유로나브 다 고점에서 저 위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다 실적이 안 난다. 하지만 이 기반을 통해서 운임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 탱커성 관련된 업체가 미국에 상장된 게 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나름대로 고르고 고른 게 저는 그건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잘 가는 회사들이 더 섹터를 잘 고르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산업. 종목은 약합니다. 섹터는 잘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에너지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정확한 업체, 그 관련된 업체들이 더 좋구나. 한국은 고를래야 고를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정유사를 살 수도 없고. 미국으로 갑시다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나스닥이 다 밀려도 다우는 강한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에너지 쪽은 다 타고 있더라고요. 또 가장 큰 핵심이 지금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90달러대 안 넘어가고 80달러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걱정은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는 일단 그 비축유 방출한 게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방출한 건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에서 피팅 밸브 쪽도 플랜트 쪽이나 LNG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LNG 수출,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준비를 하는 흐름들,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면 피팅 밸브, 뭐 강관, 어제 강관도 주가가 저점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강관,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신재생 에너지는 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공화당이 눈이 시퍼렇게 이제 따라 살아 들어올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쪽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 중에서 DK락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드렸을 겁니다. 피팅 밸브 쪽에서 아직 조금 좀 요때쯤 말씀드렸는데, 뭐 수소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한번 레벨업 되고 됐는데 약간 좀 올라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맞춰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약간 요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피팅 밸브 쪽에서는 봐야 될 업체다. 36년 만에 최고 영업 실적을 보였더라고요, 분기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 빨리 달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어제 보니까 저희 찐시황에서 2차전지 자세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기획 잘하셨고요. 장시영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동의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동의해요? 죄송한데요. 동의 안 해요? 다 안 봤습니다. 네. 앞에 조금만 보고, 고생하시는구나, 이러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듯 말 듯 여러 가지 변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장비 쪽은 또 그렇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본격화돼서 투자 본격화하는데 거기 장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조 관련된 거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얼만큼 받추는 회사들,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D&T는 지난번부터 얘기 드렸었습니다. 레이저 노칭 쪽에서 강자. 노칭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칼 가지고 함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 연통 만들던 이런 함석 같은. 함석. 예. 슬레이트 아닌가? 슬레이트 예, 해가지고 예. 삼겹살 구워 먹. 맞아요. 그거 알고 봤더니 납중독 엄청나게 중금속 오염되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맛있다고 그래가거든. 왜냐면 슬레이트 구워야 삼겹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기름 쫙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아들으시네. 그러게. 이게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규칙하게 이렇게 쫙 잘라가는 이런 건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거를 레이저로 딱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직 단독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수주가 급증할 거라고 보는데, 리포트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게 되면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수주만 나와라 다음으로 가겠다라고 한 입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 매물 소화 안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실적 수주만 나오게 되면은 레벨업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지금 장비 쪽은 아마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따라잡히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수주가 나와야 주가가 갑니다. 그게 전현회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대부마그네틱, 이거는 가장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안에 조금이라도 철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탈철기죠.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탈철기. 네, 여기서 습식 쪽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뭐 글로벌 1, 2위권 중국 업체랑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거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수혜를 받죠. 이런 회사들,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 쪽으로 압축하고, 뭐 PNT 많이 얘기합니다. PNT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은 그러니까 수주 잔고 좀 꽉 차 있어서 계속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PNT, 하나기술 이런 쪽은 기술력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선점을 해서 나오는 효과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기대를 하겠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독점적인 기술이나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게 더 장비업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우디에, 이란에서 사우디 공격할 것 같다라는 첩보, 어제 뭐 네. 뉴스로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미국하고 다시 좀 가까워지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그러다 보면 뭐 증산이 됐던 이런 이슈. 네. 그러나 이란하고의 전쟁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기 이거 자체가 또 악재. 네. 이 호재와 악재가 같이 부딪혔을 때의 결과.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란하고 사우디가 만약에 공격이 된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먼저 부각되죠. 그게 먼저. 그럼 유가는 산유국 쪽에서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 유가는 바로 반응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착접 선생님.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 주간 찐시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리 공개드리면은 중국의 위기, 홍콩의 위기, 네, 한번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깊이 건드셔도 돼요. 단독이죠. 저 혼자 단독. 네. 예, 영광입니다. 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칼을 여기다 넣고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